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 첫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웠던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 계실 텐데 고향이 아닌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올해는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해외여행은커녕 고향에도 못 가고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의 안위보다는 시민 안전이 우선인 경찰, 소방관들 연휴에도 일터에 남죠. 교대 근무하시다 보니까 몇 년씩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택시, 버스 운전사들도 계십니다. 하루 몇 번밖에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에 명절에는 더 진과를 발휘하는데 또 골목골목마다 24시간 불을 켜놓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분들도 요즘에는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노고가 모여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설 명절 잘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네,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최근 지역에 대학병원 시스템 역할을 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대학병원에서 보고 있는 각 진료과를 담당하는 이른바 순천형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인데 이 지역 의료기관들을 지자체가 과연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냐, 이 보건소도 아니고 이 여부에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병원 기능을 담당하는 순천형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이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의료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면에서 당연하게 긍정적인 사업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이 민간의료기관을, 그것도 고도의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병원들을 연동해서 컨트롤하고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과연 순천시의 계획대로 구축이 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립의료원이나 보건소처럼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서비스 대상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기존 자체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개입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역 일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움과 함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의료재단 전국 최초로 설립하는 문제도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순천시의 구상에 따르면 공공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순천시는 시의 출연금과 기업체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기금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뇌혈관 치료 등 전문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뿐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 중 꼭 필요한 진료 분야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곳에 대해 기금을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당장 시의 출연금 확보가 우선 필요한데 순천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재단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순천시가 재단 설립을 하려면 전남도의 승인이나 또 재단 설립을 위해 시의회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단 설립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는가, 이걸 적절한지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순천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되면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 전문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이나 개별 의료기관에 기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일부 장비, 사실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의료 인력이 이 기피 진료 분야의 병원에 이 현금성 기금 지원을 한다는 계획 역시 실제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할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소아과 진료 의사 1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만 수억 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 관련 지원 금액이 생각보다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막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업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의 고심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상담 자격이 없는 인력에게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어요. 네, 여수시 보건소가 사전 연명 의료 상담 자격이 없는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보건소 동부보건지소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및 등록기관 대상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생 인턴을 채용해 대리 상담 및 작성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해당 업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사 2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수시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전담해야 될 업무를 자격이 없는 인턴에게 맡겨왔는데 실제 해당 업무를 진행한 인턴은 최근 업무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임종을 앞둔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느냐 중단하느냐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에 무자격 인턴을 투입한 셈입니다. 여수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여수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주민 143명으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았고 이 중 무자격 논란을 불러온 인턴이 접수한 의향서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인턴은 이 공무원의 컴퓨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과 작성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여수시 보건소가 받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485건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 무자격자에게 맡겨져 접수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여수시 관련 부서는 이 자격자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다시 상담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 보건당국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실적 올리기 행태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연명 의료를 결정해야 될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은 외면한 채 여수시가 해당 업무에 대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었냐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보건소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업무가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담당 업무자의 무자격 논란과 함께 해당 업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추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등록 관리 기관은 필수적으로 상담실을 갖추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수시 보건소는 상담실도 갖추지 않았고 방문객이 오가는 이 보건소 입구에서 상담과 작성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보건소 통로에서 상담서를 작성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부적절하게 관리 업무를 진행해 온 것을 시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향을 찾아서 설을 맞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향을 오셨고 내일 오전에 또 성묘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국화나 꽃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파는 곳들도 많고요. 네. 근데 여전히 플라스틱 조화를 헌화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묘를 할 때도 이 환경을 좀 생각하는 성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성묘를 하기 위해서 공연 묘지에 진입하면요. 멀리서도 이 형형색색의 조화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설 명절 동안 공원 묘지에만 봄이 찾아온 듯하게 정말 화사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전국 대부분의 공원 묘지를 뒤덮은 형형색색 조화는 자연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예쁜 쓰레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쁜 쓰레기를 퇴출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부터 공원 묘지 곳곳에 조화 사용 자제해주세요, 뭐 제한해주세요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많이 사용하나 보군요. 네, 이 공원묘지 초입에서부터 묘지 곳곳에 헌화할 때는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수막 문구가 무색할 만큼 그 현수막 사이로 보이는 묘지마다 이 형형색색의 조화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요. 뭐 옆 묘지의 경쟁이라 하듯이요, 조화가 없는 묘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또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전에 사용했던 이 빛바랜 조화를 묘지 언덕이나 나무 밑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면서 곳곳에 조화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버리신 거군요. 그렇죠. 네, 이런 조화들을 보면 성묘객들은요, 보기엔 좋지만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기심의 한 부분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조화보다 생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성묘객이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별로 안 좋지요. 생화가 좋은데 썩으니까. 보기에는 이제 좋게 볼지 몰라도 안 좋잖아요. 썩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좀 화사하니 하니까 보기는 괜찮은데 야외는. 근데 이게 자주 와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도 1년에 뭐 명절 때는 한 2번 정도 오니까 환경 차원에서는 저게 안 좋죠. 플라스틱이 정말 오래 가니까 뭐 100년, 200년 가도 안 썩은 부분이라서. 안 좋게 보이죠. 저희는 이제 뭐 만약 한다면은 꽃으로나 갖다 주지. 그러나 저한은 안 쓰네요. 망자한테 조금 오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네요. 조금만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홍보도 하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 그 욕심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분들께서 뭐 한 송이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다고, 얼마나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겠다고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네. 이 전국적으로 또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공원묘지에서 벌어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평균량을 살펴보면요, 예. 명절마다 5톤 이상으로요. 설, 추석, 청명, 한식 등을 포함하면요, 한 해에 12톤 이상의 조화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한 공원 묘지입니다. 한 공원 묘지에서 네. 12톤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1년에? 네. 조화는 합성 석유와 와. 플라스틱, 비닐, 철심을 넣어줬는데요. 예. 이 재활용은 어렵고 속박하거나 매립하는 방법뿐인데 이로 인한 대기, 토양, 해양 오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중구속 없는 공원묘지 만들기 토론에 따르면요, 연평균 중국에서 2,000톤 이상이 수입되는데 이 플라스틱 조화로 인해 연간 약 1,557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요. 와. 소각시에는 연 약 1,638톤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예. 또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이 조화가요, 3개월 이상 야외에서 풍화되면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다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깎이는 거군요. 네. 조화가 양지에서 햇빛 받고 바람 맞고 더 빨리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조화가 이렇게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또 편리하기도 하고 이 금방 썩어버리는 것보다는 왔는데 또 뭐가 놓여져 있네, 이런 마음 때문에 성묘객들이 또 이용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성묘객들은요, 1년에 많이 와봐야 서너 번 성묘 가는데 갈 때마다 생화를 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생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산소 앞에 시든 곳이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서 생화보다는 이 조화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예. 또 주위 산소에 화려한 조화들이 많아서요, 비교되는 것을 보면 또 조화를 더 많이 화려하게 논다고 합니다. 또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리함과 화려함에 더욱 선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쉽게 못 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화를 해놓으면 1년 내내 그대로 있잖아요. 다음에 명절 때 올 때까지 해도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좋아하지 않지. 그런다고 생활가 시들었을 때 다 치워주면 좋은데 안 치워줄 거 아니야. 여기서 관리 안 해줄 거 아니야. 내가 나라도 이게 해놓으면 저렇게 좋아해놓으면은 계속 멋있게 입는데 내 개인적인 입장이지.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기는 안 좋아도
그래서 여기 온 사람 입장에서는 꽃이 있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만약에 생활했을 때 바로 시들면 치워주면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뭐 계속 몇십 년 쓰잖아요.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어쩌다 한 번씩만 바꾸면 되니까. 맨날 보면 그대로 하잖아요. 꽃 안 사들고 지금. 이 여수 시립공연묘지 추모광에는요, 지난 명절에 비해서 조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관리인들이 매일 헌화된 조화를 관리하면서 헌화문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안을 생각하는 성묘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설 연휴 명절에도 저희는 토론합니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어디 멀리 안 가거든요. 전부 다 모든 집안들이 여수에 있어서 그래서 뭐 당일날 뭐 차례 지내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설 보낼 때 어디를 좀 가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집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그 아시안컵 축구 결승을 보려고 나름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4강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하여튼 잊어야 됩니다. 예. 이 설 연휴 되게 바쁩니다. 지금 뭐 가볼 곳도 많고 또 찾아뵈야 될 분도 많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손잡고 이 가가호 친척 집에 다 들려서 맞아. 하루에 맞아. 떡국을 한 10그릇 정도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10살 드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호주머니가 대단히 두둑했거든요. 아, 그게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 저 집에 가면 저 이모님은 뭐 10,000원 또는 뭐 20,000원 뭐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친척들 좀 방문합니다. 저희는. 아, 그러세요? 요즘엔 오히려 또 와?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설날에만 새해 인사차. 그러게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막 뭐 당숙집에도 뭐 가보고 그렇죠. 뭐 진짜 먼 친척 집에도 가보고 그게 언제 교류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문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그러죠. 요즘 아이들은 딱 당수까지만 알아요. 당숙을 알긴 아버지의 알아요. 사촌이니까 예. 이렇게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니까 자녀들한테는 당숙이잖아요. 딱 그 정도만 알아요. 저희 때는 막 이모 할머니의 조카 뭐 기본이었죠. 네, 기본이었죠. 네. 네. 요즘에는 그래도 당숙을 안 나는 게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설 명절 연휴 되도록이면 많은 가족분들도 뵙고 인사드리는 날이니까 또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제 뭐 설 연휴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이번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온지라 또 저희가 관심 갖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좀 진전된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발표했습니다.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육부가 밝혔죠.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뭐 27년, 28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서 차선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총평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는 뭐 좀 필요한 영역이었고 좀 늦은 감이 있었죠. 거의 한 19년, 20년 동안 의대 증원이 발목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정 정도 한 2,000명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 아쉬운 것은 기존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 계획만 좀 발표했거든요.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좀 약간 열악하고 취약한 영역에 대한 신규 증설 문제는 좀 사라지고 증원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든 뭐 체계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 체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의대 증원 문제가 좀 나와서 신입생 증원 문제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총론적 측면에서는 좋지만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체계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은 뭐 계속 추가로 좀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 2035년까지 앞으로의 그 의료 체계나 변화 가능성 보면 한 15,000명 정도 의사 수가 부족한데 현재 2,000명 증원하면 한 10,000명 정도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0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수 전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도민들이 지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전남 지역 이것은 앞으로 5,000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는 2단계 차원에서 좀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뭐 기존 논평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데 비꼬는투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증언은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인원이 2,000명인데 이 2,000명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체 인원하고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 이공계 영역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문학이라든가 좀 우리나라 과학기술 영역에 꼭 필요한 국가 경쟁력에서 꼭 필요한 이공계 영역에 대해서 블랙홀로 의대 증원이 좀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는 좀 존재합니다. 예, 뭐 오늘 이야기 나눌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주신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뜯어서 이야기를 가는 시간 김석 총장님의 총평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실까요? 저는 뭐 김대희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가 좀 되는 측면이고 어쨌든 굉장히 좀 우리 지역에서 놓고 보면은 전남권 공공의대 뭐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힘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이야기인 건 사실이죠. 이번 차제 지방의대 설립에 대한 그러니까 권역별로 의대가 없는 것에 대한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발표해도 될 텐데라고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더 표현하는 것으로 좀 총평을 하고 그러니까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공공의료 대책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남도에서 순천대 목포대가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의사협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공동 대응을 좀 강하게 하겠다. 뭐 총파업도 뭐 예고하면서 이 명절 앞두고도 이제 의료 공백도 불가피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의사협회는 아니 우리를 밥그릇 지키는 집단들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기존 의사들은 어떻든 뭐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도 없이 그리고 또 의료 안정성, 의료 행위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 대책도 없이 이제 뭐 의대 신입 증원만 좀 확대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이 전문의 과정으로 따르거든요. 예. 의대 6년 과정과 인턴 1년과 또 전공의 수련 과정, 레지던스 과정들을 4년 합치면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해야지 이제 전문의 과정을 띄고 의료 현장에 보통 나오는데 30대가 넘어서서 네네 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뭐 건축사라든가 회계사 보면 다 10년, 11년 공부해요. 뭐 아나운서 과정도 굉장히 길잖아요, 고시처럼 그런 측면인데 어떻든 기존 의사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좀 존재할 거다. 왜냐하면 시장의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여전히 그 의사들만 배출한다면 서로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이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뭐 처음에 거부하는 의미 있고 처음에 저희도 사법고시도 결국 로스쿨 제도 하면서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변호사들도 기존 변호사도 반대했던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너무나도 의사들이 이제 임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나 보건 체계는 병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 산업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들의 수요는 다양하게 필요한데 모든 의사들이 결국은 환자들을 만나는 임상 영역만 집중하니까 이제 그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는
여수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나 특히 동부 지역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체계에서 3차 최상급 병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체계 이제 1차, 2차 의료 체계들은 많다면 결국 3차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만이 답을 줄 수 있고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다른 지역과 또 전남 지역이 요구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서로 간에 될 건데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의사수가 부족한 영역은 또 의외로 반대를 안 하거든요. 병원들은 당장 채용할 전문의들이 없어가지고 막 서울에서 2배를 줘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좀 특히 의료 대책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낸다면 오히려 이것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명분도 줄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인데 좀 아쉽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그 안철수 의원이 피부과 의사만 2,000명 늘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사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가보건의료 체계 또는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왜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2035년에 15,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 통계와 이 정책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 전 대표의 말은 이건 뭐냐면 의사들을 굉장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욕심쟁이, 그리고 굉장히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못 박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의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직업군과 어떤 그 계층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특권층 욕심쟁이 또는 사익으로 이렇게 안철수 의원처럼 이 못을 박아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의사가 국가와 관련된 국가보건 정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쓰여질지 또는 공공의료 정책 과정에서 자기가 공공의료에서 어떤 내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명들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사, 뭐 병원 이 체계 안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된 그 보험료 중에 여러 가지 수가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검사 수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검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나 이런 거 중심보다는 진단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비틀어져 가고 있는 국가보건 체계를 좀 세우면서 그래서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의사 뭐 2,000명, 15,000명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지만 이 듣는 의사들도 되게 기분 나쁠 그러니까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지 않은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 같은 것들은 좀 서로가 삼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봐서 이번에 이제 기존 의과대학의 뭐 인원 정원 아니에요.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랬을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의대 신입생들을 배정을 한다면 그 신입생들 어느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도 대학의 기획서를 받아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과라든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까다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는 뭐 의사의 꽃은 외과라 그러잖아요. 이런 외과 영역이라든가 또 특수 영역, 또 심장이라든가 심혈관계 이렇게 남들은 기피하지만 우리 의료 측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생들을 배출하려는 그 특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 드라마 같은 거 의학 드라마 보면 다 외과예요. 네, 맞죠. 막 엄청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수술 때 막 이런. 피부에 물집 생기고 미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이 의사회와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협의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3자가 모두 동의할 때만이 의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독소 조항이 될 거라고 저희가 모두가 다 예상했는데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어쨌든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공공의료 대책과 이게 연관성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양방 의사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방 의사들이나 또는 약사나 그러니까 전반적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간호사들과 의사와 한의사와 약사들과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조정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공감대를 늘리고 핵심 논리가 될 수 있는 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논리가 정부에서 좀 내놔야 되고 어떤 과감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라는 측면이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의 주요한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데면 결국은 아까 특수 영역, 꼭 필요한 영역과 또 상급 종합병원의 부족함이거든요. 1, 2차 의료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 결국은 이 3차 상급병원 체계와 또 공공 시스템, 특히 이제 도농 통합형 도시, 전남이나 뭐 경북이나 충북처럼 시골 지역이 모여 있는 그런 중소도시가 모여 있는 영역은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물론 전라남도에서 보건소, 공공 보건소를 만들고 싶어도 그 보건소라 그런가요? 우리가 그 진주 의료원, 의료원이죠. 의료원. 도립 의료원이죠. 보건소 그 의료원하고 왜 깔립니까? 보건소도 실제로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니 분들이. 보건소도 예. 보건소장님이 원칙은 의사여야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의사가 7천만 원, 8천만 원 받고 오지 않거든요. 근데 보건소도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되지만 결국은 안 와서 결국 10년, 20년 동안 의사 없는 보건소가 대부분이듯이 지역의 공공의료원도 결국 전문의가 부족해서 안 오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과대학이 신설되거나 혹은 또 증원됐을 때 지역의 이런 공공의료 보건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조건 하에 저는 증언이 돼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인기학과만 몰려버리면 인기 진료학과만 몰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료 보건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대학 스스로도 자기 검열 또 자기 목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역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증원을 2,000명을 한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를 몇 명씩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2,000명 증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검토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방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확고해 보이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이 시점에서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다만 좋죠. 체계와 골간을 잘 갖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일단 우리 의과대학 대부분들이 많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면 국립대학 병원 중심으로 나름대로 갖출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의료 체계가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특정한 병원 두 곳에 굉장히 중증 그렇죠. 환자들이 좀 몰려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재벌이 관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병원으로 이미 의료 민영화는 실시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의료 수가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병원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국가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그러면 누가 주도하고 있겠느냐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들보다는 국가 이 보건체계 안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TF나 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내용을 들으면서 우려한 것이 아까 김석 총장님 이야기하셨거든요. 의료의 민영화 문제도 결국 2단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럼 좋다. 그러면 부족한 전남 지역 등 이런 쪽에는 의과대학을 새롭게 신설하되 어떻든 의사 수도 많아진다면 국민 건강보건 체계에 벗어나는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내용도 열 것이다. 이런 좀 예측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번 정부가 워낙 국민들 내용은 받아주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속내는 결국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안에 이번에 발표안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이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가 공동의대 설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과정이 우리는 공공의료 체계의 확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지면서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고 하는 우리들 바람과는 조금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정부는 어떻든 향후 2035년을 계획을 말씀했지만 의사 인력 수급 현황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인구 고령화 추세라든가 감염병 상황, 또 지역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 불평등 영역 보고 이런 동향들을 보고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추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저도 아까 의료 민영화 관련된 소규모 특수 목적의 의과대학, 그리고 계속 좀 우리가 요즘은 방사능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원자력 병원, 방사능 병원에 대한 특수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전남처럼 신규, 그래서 앞으로 신규 의대 영역은 전남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강원도, 꼭 기존에 좀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했던 지역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기하고 원자력 병원에 대한 수요, 또 의료 산업에 대한 수요, 이걸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예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꿈꾸었던 의료 민영화 영역도 같이 좀 패키지로 2차 단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야기 다음으로 나눌 것이, 그러면은 정부 발표 이후에 전남도의 그 유치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는가, 뭘 좀 바꿔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김석 총장님? 저는 지금 현재 일단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공동 단일의대를 설립하는 데까지 굉장히 난항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이 좀 있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일단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2,000명 증원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공공의대 신설로 가기 위해서는 몇 스텝이 더 남은 거라고 포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의대 증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전반적 보건 체계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모든 이 전남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좋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권역별로 지금 현재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이다. 그러니 전남에도 의대 설립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라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26년, 27년에 교육부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것 관련돼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차제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그 선거에, 그러니까 거대 여당에게도 이 부분을 공약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도지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지금 이 총선 기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각 전남 도당에서 또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을지 유권자들의 또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 맨 처음에 총론에서 김대희 총장께서 이공계가 또 위태롭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0명이 늘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수시에 합격해도 뭐 빠져나간다고 하고, 이거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전부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좀 언급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발표 직후에 그 다음 날에 한 대형 입시 학원에서 의대 설명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의대 쏠림 현상이 부족한 건 맞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공계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론 주셨으니까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 문제 중요한 문제라 보거든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의료 보건 서비스도 있지만 국가 경쟁력은 전 지구적으로 200개 이상의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어떻든 경쟁력 문제거든요. 예. 또 과학 기술의 측면도 있는 거고 기초과학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수 인력들이 결국은 특정 학문으로만 다 몰려버렸을 때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들, 뭐 반도체라든가 우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 측면들은 이공계나 기초과학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그래서 유능한 과학 인재들은 과학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특수한 뭐 이공계 영역의 전문 대학으로 가서 과학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틀이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제 선생님들은 우스갯소리를 해요. 전국의 대학 입시 보면 이공계 쪽에 1등부터 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3,058명, 기존에 의과대학이 신입생이 3,058명이니까요. 저 밑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해 3,058명이 다 차면 그 다음은 에서 치대, 약대로 가고 가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다시 전기공학과,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이 순서로 간다. 옛날에는 어떻든 기초
공대를 간다면 굉장히 천재들만 갔던 건데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특수 영역으로는 다 빠져서 그것도 경제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임금 체계를 보고 안정적 직장으로만 빠지면 10년, 20년, 30년 그 연구 과정이 필요한 기초과학은 토대는 무너질 거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결국은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로 강력히 요구가 있고 그러면 이공계 영역도 어떻든 그 수업료라든가 연구 과정에 R&D 예산도 좀 강화시켜내고 수업료도 거의 뭐 무료화시켜서 우수 인재들이 오히려 이공계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에서 R&D 예산 1조 원 깎이면서 이공계 영역 석박사 과정도 급여마저도 다 깎아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뭐 회복이 됐습니다만. 1조만 깎인 건 아니죠. 네. 하여튼 김석종 작가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불안한 사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수익을 고도로 올릴 수 있는 이 직업군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면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시험이 있긴 하지만 이 매력적인 이 직업군에 대한 이 학문에 대한 요구들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라 할 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이 학문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데 고소득 또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직업군에 대한 것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거는 사회적 불안이 가져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 계층화된 직업적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안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내게 입시 설명회에 예를 들어서 마치 그 다음날 입시 설명회에 모두 다 저라도 참석할 것 같아요. 2,000명이 느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고3 아이가 있고 고2 아이가 고1 아이가 있다면 의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욕망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등급화된 사회 또는 뭔가 직업적 차별이 있는 사회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이번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공공의료와의 어떤 포커스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입학 설명회에서 설명되면서 이번에 증원되는 2,000명에 대한 의대에 가는 그 정원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특히나 지방대학교의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좀 설명되면서, 그래서 교육부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의대가 되려고 하는 것이 공공가치와 연결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 과정에 포함되지만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컨대 올해 재수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내년도부터도 재수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교육 불균형,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예견할 수밖에 없다.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도 그러면 상당히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면 자사고 영역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순천대하고 목대의 그 공동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좀 늦었지만 앞으로 이제 방법들. 그러면 우리 전남권에 있는 의과대학 신설은 어느 영역에 공공 서비스 영역에 어디에 하답을 하고 또 진로 영역 또 특수 영역들이 많아요. 여기만 산업 시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좀 앞으로 추가 세부 합의문에 좀 담겨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학교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공동 법인이 어떤 성격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합의도 있지만 어떻든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이번 길에 악착같이 해야지만이 2년 후에 그나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해답이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10그릇은 드시지 마시고요. 김석종 장님.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연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도로 위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연휴 즐겁게 가족분들과 친지들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없다는 말, 서울 특집 방송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윤미래 씨, T의 삶의 향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I try to find 나 지나쳐가는 사람들 속에 time after time 홀로 pantomime 같은 슬픈 외로운 미소로 날 속이고 끝으로 깊어진 눈빛에 눈물이 고이고 또 깊어만가는 이 밤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속 시로 나를 채우고 또 너를 채우고 너무나 간단했던 그때 내겐 그저 달콤했던 메모리로 이제 나마다 날 끌고 가는 꿈속으로 깊게 내 가슴 속에 묻혀있는 추억으로 되어드네 엄마가 보고 싶어 울던 그때를 생각하면 웃고 현실과 꿈의 차이는 뭘까 내게 묻고 마치 생일 숨바꼭질처럼 꼭꼭 숨고 3일 후 비워진 내 방에 침들어 바라보며 주위 나를 싫어 원망하며 라면으로 텅 빈 맘을 채워가며 깊게 잠든 내 볼에 키스 해줄 그들을 기다리며 또 그대를 그리워하며 완벽한 동그라미에 선을 이어준 너의 첫마디의 사랑의 말과 검은 눈 혼자 방귀를 걷지 못하게 하는 너의 걱정과 전화 길을 들고 잠들어버린 수많은 밤들과 The sweet lullaby that made me cry 또 이제 던져버린 너의 목걸이 저름 버려진 history 난 너의 soul flower 너 나의 영원한 honeybee 내 맘속 깊이 끝이 없는 인생의 긴 다리 빛이 없는 삶 속에 아주 천천히 나 따뜻하게 불어오는 삶의 향기가 날 채워주지 to my soul, my body 끝이 없는 인생의 긴 다리 빛이 없는 삶 속에 아주 천천히 나 따뜻하게 불어오는 삶의 향기가 날 채워주지 to my soul, my body 끝이 없는 인생의 긴 다리 빛이 없는 삶 속에 아주 천천히 나 따뜻하게 불어오는 삶의 향기가 날 채워주지 to my soul, my body 끝이 없는 인생의 긴 다리 빛이 없는 삶 속에 아주 천천히 나 따뜻하게 불어오는 삶의 향기가 날 채워주지 to my soul, my body 끝이 없는 인생의 긴 다리 빛이 없는 삶 속에 아주 천천히 나 따뜻하게 불어오는 삶의 향기가 날 채워주지 to my soul, my body